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었습니다. 2월 되고 난 다음부터 하루 평균 20명 내외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가 전보다는 좀 잠잠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흘 뒤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날이 있어갖고 그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서로 감염되면서 코로나19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는 글쎄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실까요? 이 근래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어제 아마 8명으로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예. 1.23에서 1 미만 0.62로 떨어져서 어유, 예. 그래도 설 명절을 맞아서 조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지난 1월 31일에 우리가 9명으로 한 자리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또 요양병원발, 항운노조발, 집단 감염이 막 생겨가지고 결국 네네. 다시 20-30명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래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만 절대 청취자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방금 또 언급하셨던 감천항 항운노조 집단 감염 관련해가지고 유전자 네. 조사를 해봤더니 GR 그룹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 네, 이제 아마 5명 검사를 했는데 네네. 4분이 GR 그룹이고 한 분이 이제 GH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GR, GH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네. 잠시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이제 GH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 GH 그룹이고 그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감염한발 감염이 있을 때 이 GR 그룹이 이야기가 좀 됐었거든요. 그때 러시아하고 남미,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이제 바이러스가 아마 러시아 선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예. 이 GR 타입이 사실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감염력이나 이제 중증도가 좀 높다고 지금 최근에 계속 알려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아마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좀 긴장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 효능이 한 10에서 30%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부산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에는 참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감천항에 네. 결국 이제 러시아 선박들 특히나 이제 수산 관련해서 냉동 어류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선원들에게서 감염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뭐 추측이 있는데 러시아도 네. 지금 백신 스푸트니크 V 그거 엄청 네. 맞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감염률이 93% 항체가 생겼다 뭐 이래가지고 네. 다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지만 이제 아직 그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고 이제 인구가 많은 네. 곳이라서 아직 그쪽에서는 뭐 효과가 있었더라도 집단 면역을 나타낼 정도로 충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러시아 선언발로 해서 이렇게 감염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집단 면역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네. 네. 부산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부산 시민공원을 선정했더라고요. 네네.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제1호 예방접종센터가 될 것 같은데, 그 진구에 있는 구 하야레 부지였는데, 거기 부산시민공원 안에 예. 아마 휴게 전시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시민사랑채 건물을 접종센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위탁 의료기관에 선정하면 될 텐데 왜 하냐라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문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백신 중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에서 20도로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 이상 반응이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런 반응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바로 응급 조치하고 의료기관 이송하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만드는 접종센터를 개설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예. 아마 3월 접종센터가 열리면 역학조사관이나 코로나19 대응 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접종이 시작이 되고 향후 이제 이런 접종센터도 구군별로 7월 내에 예. 계속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뭐 우리 접종센터 이 준비 과정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어떻게 얼마만큼 약이 들어와서 이제 빨리 보급이 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제일 많이 얘기했던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계속 네.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그렇죠. 고령층 접종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네. 방역 당국에서 이게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그 허가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예. 상황에서는 굉장히 허가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고령층 효과 부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유럽하고 영국에서는 일단 18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해서 접종이 조건부 승인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독일은 65세 미만에서 이탈리아에서는 55세 미만에서 이제 승인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3상 임상 시험에서 우리가 보통 65세 연령군의 비율이 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로 다른 임상 시험에 비해서 조금 낮게 이제 대상군이 되어서 아마 네. 이런 논란들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이제 65세 이상 접종 대상 제외가 되더라도 뭐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니지만 네. 혹시라도 제외되더라도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하고 종사자 중에서 64세 이하에서만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고 추후에 이제 추가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 이 백신 효과가 모더나 백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또 떨어지는 게 예상된다고 해서 지금 아마 접종이 중단이 된 소식이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새로 12명 확인이 돼가지고 좀 네. 걱정이거든요. 그 12명 중에 한 10명이 아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고요. 예. 그 2명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데 상당히 사실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하고 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게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유전자 부분에서 돌연 변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WHO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너무 돌연 변이가 많이 생기면 네네. 우리가 아예 변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변종 바이러스로 명칭 변경도 고려할 정도로 변이도가 많이 심해서 앞으로 저희가 부산에서도 접종을 하게 되면 이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해서 확진자 발생을 빨리 통제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1분기에는 뭐 의료인들, 2분기에는 이제 고령층 환자들, 3분기부터 보통 이제 성인들이 맞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가 나오는데, 야 이게 이때까지 막 변이가 진행이 돼가지고 퍼져버리면 네. 우리가 지금 3분기 때 맞으려고 딱 준비하는 사람들 맞아도 소용 없을 수도 있다. 예. 가장 극단적인 뭐 예시를 든다면 이런 네. 말씀으로 들려서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GH 그룹의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빨리 접종을 해서 최소화시키고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속한 접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뭐 다른 나라에는 일찍 시작을 했어도 너무 맞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거 언제 집단 면역이 생기겠노 걱정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처음으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네.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이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즈가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아마 사용 대상이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하고 중등증 성인 환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시면서 감염이 되시면 아마 이 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폐렴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에볼라 치료제로 우리가 렘데시비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아마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예. 저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9시 영업 제한 시간 10시까지로 완화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비수도권 입장에서 부산은 당장 오늘부터 10시까지 완화됩니다. 한 네. 말씀 청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게 견뎌주셨기 때문에 예. 저는 10시로 완화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대신 이제 자율적인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지켜주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적 모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더 강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상당히 친구나 여러 가지 회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고 설 연휴도 사실은 친지끼리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